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어. 자, 저리 가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를 이번에 홍상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방식이 달라가지고 지금 이 시스템에 맞게 지금 준비 중인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 온라인 수업입니다. 우리가 2학년 그쵸? 그런데 그 원래 이제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반 한 방향으로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어, 이제 모든 반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 온라인부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왜냐하면 이제 그 앞으로의 수업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그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하겠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배웠던 그 국어 과목 선생님들이랑 올해 배우게 될 문학 그리고 2학기 때 독서 선생님들은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바뀌는 선생님이 추구하는 그런 교육 철학이라든지 수업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에 맞는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죠.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성적하고도 관계되니까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되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이렇게 스킵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조금 화면이 계속 선생님만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따분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 어떤 한 학기의 성적을 혹은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잘 듣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번 주는 크게 2시간인데 1학기 수업 계획을 오늘 이번 시간에 전달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그 도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뭔가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학기 수업 계획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호전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1.5단계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학년을 제외하고는 1, 2학년은 이렇게 격주로 학교를 등교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우리 2학년이 등교죠. 큰 변화가 없다면 1학기 일단 격주 수업을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런 전제하에 1학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한 주하고 그 다음에 등교 수업 한 주하고 이렇게 되겠죠. 2월달에 이제 선생님이 그 웅산고에 발령이 확정되고 나서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학년 2학년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올 한 해를 이끌어 나갈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2월달하고 그 다음에 8월달이 바쁘더라고요. 한 학기 시작 전에 세팅을 잘 해놔야지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격주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수업 때는 수행평가를 2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 때는 선생님이 직접 문학 이론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수업을 하고 그리고 간간히 그 수행평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를 3개 넣어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난 학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행평가가 3개나 되면 좀 많지 않나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 의견을 말한다면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막 수행평가로 점수를 이렇게 줄 세운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라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제가 관찰할 수 있고 그 관찰한 내용들을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다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작년부터 그 국영수, 사과 같은 그런 중요 과목들은 주요 과목들은 그 모든 학생들을 전부 다 전원 그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기록부에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내용들이 이제 업무 경감 차원에서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간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 수가 줄지 않은 그 유일한 항목이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그만큼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들이나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본다는 그런 의미겠죠. 참고로 작년에 전 학생들에게 그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라는 그런 지침이었기 한 2년 전부터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을 제가 다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올해 배우게 될 문학, 독서 이런 과목들은 지필고사만으로 과연 그 학생의 진정한 문학적 능력, 독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 지식을 많이 하는 것과 달리 문학 혹은 책 읽기라는 것들은 실제로 활동하는 정문학적 활동을 하고 책을 직접 읽어보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그 학생을 평가하는데 가깝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건만 된다면 선생님은 100% 수행평가를 매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학교에서는 제가 김해에 근무했었는데 지난 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많을 때는 6개 했었고 적을 때 4개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작년에 심해지면서 그때 그리고 작년에 또 고3이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2개만 3개 했던 것 같네요. 3개만 했었는데 보통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만큼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50% 잡은 것 같네요. 수행평가 50%, 지필평가 50%. 원래는 수행평가 70%, 지필고사 30%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 의견도 있고 그리고 너무 기존 체제에서 커다란 변화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을 했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수행평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혀 본다면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 특히 경기도 지역이 그렇죠. 보면 아주 많은 학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 이상의 학교들이 수행평가가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필고사는 한 학기에 한 번만 칩니다. 즉 학생들에게 그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좀 늦은 편이죠. 수행평가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를테면 한두 개만 해버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선생님 경험상 해보니까 그 학생이 어떤 실수로 놓쳤다든가 그 제출일을 그리고 혹은 뭐 피치 못할 사정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양팔 기부스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너무나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잘게 쪼갰습니다. 쪼개서 예를 들면 5개 할 때는 한 활동에 10%씩 이렇게
10점이죠. 100점 만점에 수행평가 50점이니까 하나씩 10점해서 혹시 하나에 좀 실수하고 놓치더라도 다른 4개에서 만회할 수 있게 그래서 다양하게 했는데 올해는 여전히 지금 1학기에는 그 뭐죠?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단체 활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개인 활동만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조금 줄였습니다. 활동을. 그래서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격주 수업인데 등교 온라인 이렇게 격주 수업인데 온라인 할 때는 수행평가 2개를 한다. 그리고 등교 수업, 즉 오프라인 수업 할 때는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주로 강의식이 되겠네요. 그런 수업하고 틈틈이 수행평가 나머지 하나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제형으로 방금 제 딸이 힘들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과제형으로 이걸 해버리면 힘듭니다. 여러분들 특히 기말고사 때죠. 학기 말에 다른 과목들하고 과제가 막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수행평가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과제형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과제형은 없습니다. 전부 다 과정형입니다. 과정형.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 차례가 되면 제출을 하고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말고사가 끝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바로 작성하거든요. 바로 작성해서 바로 생활기록부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대학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성실하고 뛰어나고 열심히 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활동을 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발표할 때 어떤 점이 우수했는지를 아주 현장에서 생동감 넘치게 현장감 넘치게 그렇게 기록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효과도 좋고요. 실제로 고3 부장을 오래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면접 보고 나면 선생님 그때 이러이러한 내용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그 부분 많이 물어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 믿어보시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 하게 될 게 문학이잖아요. 문학이라는 과목인데 사실 국어교사로 있으면서 뜨거워 수고했다 고생했다 국어 죄송합니다. 국어라는 과목에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뽑으라면 문학입니다. 제가 원래 창작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고 젊을 때 그리고 지금도 창작에 대한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요. 냉장고 좀 줘. 자, 그래서 문학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인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학이 과연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글과 관련된 글문이잖아요. 학문인데 즉 글을 읽고 쓰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가하고 감상하고 깨닫고 느끼고 이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죠. 도대체 문학을 왜 배우는가? 그게 뭐 살아가는데 쓸데 있는가? 문학이 밥 먹여주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Yes라고요. 문학이 밥 먹여줍니다.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배우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삼국지에 유비, 장비, 관우가 나오잖아요. 물론 조조도 나오고 그리고 뛰어난 전략가 제갈공명도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지의 주인공은 딱 한 명만 뽑으라면 누굽니까?
유비죠, 유비.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유비는 놀랍게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싸움도 못합니다. 깡다구도 있지도 않고 머리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유비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는 경우를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왜 유비가 주인공이고 대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유비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아니죠. 사실 찾아보면 딱 하나 있네요.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유비가 뭐 잘합니까 여러분? 유비는 사람을 잘 다룹니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죠. 자기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되게 막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덕이 되게 높지 않았을까, 인품이 되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비, 관우를 비롯하여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문학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가? 그러한 인품과 덕성을 키우는데 문학이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크게 보면 시와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의 삶과 감정을 배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읽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죠. 이제 흔히 말하는 그게 공감 능력인데 그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가 바로 문학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학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직접 사람을 만나보는 겁니다. 여러 명을. 그래서 예전에 견문이 넓다 하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을 견문, 보고 들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즉 견문이 넓으려면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곳도 보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 견문이 넓어지는 거겠죠. 물론 맞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데 가보면 직접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즉 공감 능력이 많아지죠. 하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독서입니다. 문학이죠. 책 속의 그 수많은 상황과 공간들 그리고 다양한 장면,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즉 어느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유비와 비슷한 얘기를 들자면 여러분 제너럴이라는 단어가 있죠. G-N-E-R-A의 제너럴 모터스 할 때 제너럴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두루두루 통용되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영어 사전에 제너럴의 두 번째 뜻은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장군. 우리가 군인 있죠. 대장, 중장 할 때 장군. 이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제너럴 리 되겠죠. 혹은 제너럴 이순신 이렇게 됩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제너럴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동시에 장군이라는 뜻을 가졌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즉 장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장군이 되죠? 예, 제너럴한 사람이 장군이 됩니다. 즉 두루두루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야에만 뛰어나서는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에 보면 그 첫 번째 명제 이런 게 나오죠. 전문가는 보수가 될 수 없다. 즉 한 분야의 전문가는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면 가장 필요한 게 공감 능력입니다. 이 분야 여러 분야를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분야에 각각 꽂혀 있는 사람들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그 능력, 그 공감 능력이 보수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비가 이렇게 대장이 된 거랑 제너럴이 장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등장했던 제 딸이 꿈이 만화가인데 저희 아파트에서 그 재능 기부하는 화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죄송합니다. 괜찮. 몇 달 정도 제 아내가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로 수업을 마치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면서 아내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선생님, 미술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제 딸이 만화가가 꿈인데 그 만화학원을 지금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기초대생 이런 걸 가르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돌아오는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거 배우는 것보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많이 읽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통찰력이 있으신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크게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그리는 거, 만화를 예쁘게 그리는 거, 재미나게 그리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만화가, 뛰어난 만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림체는 다 제각각입니다. 아주 잘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허술하게 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화가로 성공하려면 그림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자신만의 그림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능력입니다. 그게 보면 인문학적 능력, 즉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입니다. 어떤 만화가 요즘 사람들에게 먹힐 것인가를 그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컷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것, 인물을 여기에 드러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깨닫는 것. 그 연출하는 것도 역시 공감 능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깜짝 놀라고 더 감동을 받을 거야. 그 능력.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한 인문학적 능력, 좋게 보면 문학적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 책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앞에 했던 스님이 얘기했던 그런 문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결국 문학은 혹은 이제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교양이라 해야 되나요? 문학적 소양. 이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다. 이게 없으면 이게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 역할밖에 못합니다.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 계속 하다가 그래서 평생 동안 경제적 자유를 못 이루고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권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원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전체를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겠다 그런 것을 깨닫는 능력, 그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분야는 바로 문학이다. 그래서 문학이 밥 먹여준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문학은 개인적인 충만감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될 앞으로 하게 될 일, 사랑, 연애, 결혼, 사회생활 모든 전반에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러한 어떤 교과목을 여러분들과 이번 한 학기 동안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정리할게요. 1학기 수업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4시간이죠. 문학은 4시간입니다. 그중 2시간은 유시연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유시연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방식대로 진행하실 거고 나머지 2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완결되지 않는 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지그재그로 격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평가는 지필고사가 70%, 즉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그럼 70%가 되겠죠. 70%고 그리고 수행평가 30%, 30%인데 각각 10%씩 하겠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 그리고 뭐였죠?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 한 장의 사진, 그 설명 아까 앞에 안 했네요. 지금 정리하자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 한 장의 사진, 그리고 그 단편 소설 읽고 북 트레일러 만들기,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50분 수업이죠. 26분이니까 지금 30분이라면 잠시만요. 네,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